와인의 장훈성입니다. 네, 와인의 백영숙입니다. 네, 음식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알아볼 게 저희 와인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하는 저희 그 서비스 이름이 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데 이제 와인 하면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다지 이제 뭐 왜냐면 분위기 좋은 자리 그쵸. 이런 데서 네. 좀 고기 있을 때 먹고 네. 다소 좀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술은 아닌데 네. 중국이 다른 백주나 맥주에 비해서 많이 먹진 않지만 네. 워낙 많은 인구들이 마시기 때문에 네. 적은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마시는 거죠. 그쵸. 네. 네, 와인 소비량이 전체 중국의 주류 소비 가운데서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17%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치면 엄청난데요. 17%. 네.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와인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성장세가 주류업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중국의 와인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네. 그 시장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와인 소비량이 한 2% 정도 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세계 주류 소비 구조에서 48% 정도가 35% 정도가 맥주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와인은 대략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네, 맥주가 대략 한 24%, 와인은 한 4% 정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 2% 정도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량은 네,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가 이제 늘 궁금했던 게 왜 와인을 선호하게 됐을까요? 왜? 아무래도 소비가 개인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소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리고 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와인이 전체 술 소비량의 2%가 차지하고 있고 또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게 특징이고요.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이 와인은 친숙한 게 연태 장유 와인이라는 그쵸. 기업이 네. 이미 상장이 돼 있고 또 그거를 중국 주식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거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수익이 좀 나시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친숙한 그런 술입니다. 네, 대표 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연태 장유 와인이 대표 기업입니다.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 가능한 B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성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장성 와인은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왕저 와인이라고 0828이라는 종목이 홍콩에 상장되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3대 와인 업체가 대략 한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술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술은 끝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백주, 맥주, 와인도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좀 많이 마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투자를 한다면 백주 시장, 맥주 시장 물론 백주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하나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B주에는 한 개 종목입니다. 그래도 좀 유명한 게 있다면 백주, 맥주, 와인 중에서 그래서 좀 어떤 게 좀 나을까요? 지금 여름철에 다가오면서 좀 맥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면은 장유 와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집중도가 높고 또 이제 현재 2% 정도밖에 안 되죠. 술 소비량 따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이제 성장성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인 쪽을 말씀하셨고요. 와인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태 장유 와인, 장성 와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유제품 하면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저희도 또 접한 게 있죠. 몽유 유업. 그렇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몽유. 많이 좀 들어본 기업도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의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이 전 세계 1인당 소비량의 20%에 불과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서 지금 우유에 대한 소비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3월달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상태였고요. 예전에 한번 몽유유가 무슨 파동이 있었죠. 멜라민 사건 그 때문에 또 주가가 한번 또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우유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 뭐 대충 뭐 많은 기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충 어떤 기업이 있는지 네. 한번 볼까요? 네, 유제품 시장에서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식품 안정성을 보장을 네. 하기 위해서 네. 시장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몽우유가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네. 그리고 1위라는 우유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우유. 네, 그리고 광명우유가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몽우유가 저희가 직접 투자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A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선택이 몽유밖에 없네요. 그렇죠. 몽유밖에. 네. 예, 광명 이거는 집이 광명이시잖아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연세우유, 네. 건구우유 이렇게 있어요. 아. 이름이 서울에서 나는 게 아닌데 네. 건구우유 이런 거 연세우유 이런 거는 아. 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네. 하여간 이름이 참 재밌네요.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몽유만 네. 거래를 해야 된다. 어차피 또 제가 보기에는 몽유가 뭐 제일 좀 크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나요? 네, 그렇죠. 시장 네.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네, 하고요. 여섯 번째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몽우유가 시장 점유율이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 2 우유가 17%, 그리고 광명우유, 광명우유가 지금 대략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 기업이 통합해서 대략 한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집중도가 높은 거죠, 이것도.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멍우유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잘 흰 우유를 많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1, 2 우유 같은 경우는 뭐 발효 제품이나 이러한 야쿠르트. 그렇죠. 네, 야쿠르트나.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떠먹는 상태입니다. 야쿠르트나 이런 거. 네. 그렇군요. 발효. 네. 뭐 같은 이제 유제품이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일단은 점유율 매수 뭐 대등 약간 차이가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18%, 네. 17% 비슷비슷한데 이제 만드는 제품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여기는 신우유, 네. 여기 약간 이제 가공한 네, 야쿠르트 그렇죠. 제품을 만든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또 우유가 끝났고 또 이제 이거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네. 예, 이제 라면을 16번 음식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면 시장이 2008년도부터 판매량이 크게 급증하면서 급성장세를 보였었고요. 네. 현재 상태에는 좀 안정적으로 성숙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이 한국의 라면 소비량이 대략 한 40%에 불과하고 네. 있는 상태였고,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량이 아주 적은 편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라면은 밥 다음으로 사실 거의 그걸로 식사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밥 네. 다음 음식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소비량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중국은 밥 다음에 그런 게 없고요. 없어요? 그냥 네, 밥을 대신해서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한국은 이제 농심이 있죠. 네, 농심이 있는데 대표죠. 예. 네. 이것도 시장 집중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예, 잘 예. 알고 있는 강사부 홀딩스나 아, 그리고 그렇죠. 네, 동이라는 통일라면 이러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강사부 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사부 홀딩스가 시장 점유율을 대략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55% 상태였습니다. 독점이네, 독점. 그렇죠. 예, 예. 네, 차트를 살펴보도록 예, 하고요. 2009년 기준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그 강사부 홀딩스가 5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화롱이라는 네, 라면이 대략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통일 기업이 지금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3대 기업 강사부 홀딩스와 그리고 화롱 그리고 동이 세 기업이 한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네, 강사부 홀딩스가 저희가 투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통일 기업도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0220으로 지금 저희가 투자 가능하신 그래도 뭐 종목입니다. 1위 기업을 투자하는 게 나으니까요. 네. 제가 보기 강사보고 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 농심이 네.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공부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원재료를 네. 수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달러가 높을 때는 힘들어요. 수입하려면 달러 가격이 높을 때는. 근데 지금 달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떨어지니까 수입할 때 돈이 덜 들어가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이게 라면이 상당히 물가 상승 자극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내려라 가격 압력하니까 네. 내렸어요. 내렸는데 나중에 또 올리기 또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아주 재빠르게 하기가 힘들어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부에서 주시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농심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아마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양을 수입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원료를 수입할 때는 좀 비용이 적게 되는데 네. 그에 따라서 뭐 라면 가격을 정부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렇진 않죠. 네, 그런 편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원가를 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군요. 네,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통일라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출액이나 이런 면에서 그 강사부 홀딩스보다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증가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통일라면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술도 세 가지였죠. 네. 백주, 맥주, 와인. 네. 그다음에 네, 라면, 그리고 우유 업체. 우유 업체까지 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음식료는 다 한번 훑어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다음에 또 다른 업종을 또 계속 하실 거죠. 준비가 네. 돼 있죠.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음식료 업종을 저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라면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